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나는 아직도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위권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진짜요? 어중간한 상위권. 네. 그게 없잖아요. 10%까지는 가요. 아. 근데 그 위로 못 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네, 오윤혜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연이어 녹화를 하고 있죠. 김경일 교수님, 아주대학교 교수님. 아, 왜 별거 아닌데. 우리 거짓말할 수 없어요, 교수님. 네, 누가 네, 봐도 네. 옷이 다 똑같잖아, 지난주랑. 아, 요즘 웃을 일이 없으세요? 여기 와서 한 1년치 웃은 거를 다 웃고 가시네. 제가 이제 보통 네. 그 대부분 이 하는 일이 이제 기업 자문, 기업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대부분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5, 60대 남성분들이에요. 네. 우리 구독자들도 다 5, 60대 남성분이세요. 그러세요? 아, 네. 그렇구나. 네. 하지만 오늘 녹화가 즐거우시죠? 네. 즐겁고 혼란스럽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어렵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 먼저 이제 오윤혜 씨가 우리 교수님 책을 또 네, 샀잖아. 사서 막 열심히 읽었다고 하길래 내돈내산. 마음의 지혜 0.1%의 네, 비밀, 네. 적정한 삶. 요거 세 개를 이제 오윤혜 씨가 골랐는데. 재고집이 제일 많이 들어간 책은 적정한 삶이에요. 내가 이거 읽었거든. 빙고, 이거 제가. 무슨 내용이에요? 적정한 삶이라는 건? 이거를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에서 잘못 소개하셔가지고 지금 내리셨는데 작정한 삶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작정한 삶. 근데 책이 그때부터 빨렸대요.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감정에 뭘 대한 느꼈어, 얘기. 오윤혜 씨? 뭘 느꼈냐고? 빨리 만나고 싶다. 저자가 궁금해졌다. 이 사진 속의 이분을 빨리 만나고 싶다. 얘는 누구죠? 근데 윤혜 씨가 그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책이 원래 저희 둘 다 막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책이 술술 읽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심리학이고 뭔가 영어도 많이 나오고 단어도 그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쉬운 문장들이 너무 쉬워서 술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만에 이거 다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일상생활에서 내가 충분히 궁금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 불안한 것, 또 비대면, 또 돈에 대한 얘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 담겨 있네. 어떤 막 너무 행복이라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전 적정한 삶 추천합니다. 그 교수님이 가장 내가 잘 드러난 책도 이 책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정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 이건 전자제품이라고 우리 좀 그렇지만 케이스 좀 바꿔드리고 싶다.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네.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정. 기술이 뭐냐면 딱 거기에 맞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 네. 너무 많아도 안 네. 되고. 일본 전자제품 회사들이 네. 왜 힘들어졌냐면 과잉 기술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일본 예전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전성기 끝물에 나온 그 디바이스를 보면 버튼이 막 40개씩 달린 막 오디오 같은 거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많이 가졌지만 오히려 필요한 기능에 집중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과잉 기술의 반대로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그 산업 시스템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약간 그러니까 빗댄 말이죠. 빗댄 말인데 가져온 말인데 자 그러면 이거죠. 사실 100억 가진 사람보다는 200억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졌잖아요. 네. 근데 2배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게 뭔가를 계속 찾아가자는 거예요. 나한테 나를 맞는 게. 알아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1억짜리 차 가진 사람이 1억짜리 차기 때문에 좋아하면 2억짜리 차가 온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막 이렇게 부자 동네 내가 예를 들면 막 강남에 너무 살고 싶어. 강남에 입성을 했어. 근데도 또 나보다 더 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괴롭다는 거야. 그러면 차에 대한 자기에게 가장 적정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차는 있잖아.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많이 젖혀지는 차가 좋은 차야. 이러면 비싼 차가 아니라 거기에 맞춘 차를 봉고차 살 수 사야지 있죠.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카니발.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계속 그것만 타요. 그게 편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지하 주차장 그 높이를 물어보셨군요. 전 버스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버스 들어오려나?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스텝을 막 이렇게 다 끌고 오나? 틈날 때마다 뒷좌석에 가서 누워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차박은 또 하지 않는데 이게 차 뒤에서 누워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1억, 2억짜리 세단을 줘도 세단은 그렇게 뒤가 안 젖혀지거든요. 별로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저는 대략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차에 만족할 수 있죠. 네. 사람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 집이란 말이야. 앞뒤 다 창문 열려 있으면 좋은 집이야. 환풍 잘 되고. 네, 환풍잔대가 좋은 거야. 그러면은 뭐 펜트하우스에 살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좋고 나는 요 정도가 딱 좋아. 나는 여기까지가 필요해. 근데 일할 때도 요 딱이란 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같이 일하기 편하죠. 이제 왜 그 편집을 하던 아니면 뭐 서류를 만들던 기획안을 작성하든 이런 상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좋아. 이러면 너무 일이 명료하다. 스톱이 돼요. 그쵸? 근데 조금 더 해. 뭘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해봐. 조금 더 해. 너무 힘들지. 조금 더 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와 일을 해봤는데 정말 두 번째 종류의 사람과 일하면 정말 무너져요. 힘들어요. 죽어요. 그치 네, 그치 기준이 없고. 네. 근데 제가 이게 있는 사람이랑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런 식이에요. 야, 기획안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10장에 각 페이지마다 5줄 이상 안 넘어가게 해서 상대방이 고개 끄덕 세 번 끄덕이면 되는 거야. 오 명료하다. 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 딱 맞추고 끝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삶도 살 수가 있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적정한 것에 대한 내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살면서 오로지 돈만 벌고 오로지 집만 사고 오로지 뭐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힘들잖아요. 많이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되게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이제 경쟁 사회고 막 더 해봐, 채찍질하면 더 잘, 맞아. 그것 봐 하니까 되잖아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하던 분위기니까 적정한 삶에서 끝낸다는 게 뭔가 발전이 없는 삶 같고 혹은 도태되거나 좀. 뒤처지거나. 왜냐면 내가 여기서 끝냈는데 저 친구는 더 욕심을 내고 더 열심히 해서 이만큼 앞으로 달려가 있어. 나는 적정한 데서 끝냈더니 여기서 끝났네 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그게 과거 농경사회라면 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땅 한 마지기보단 두 마지기, 두 마지기보단 세 마지기가 왜 덜 배고프니까. 네. 그런데 배고픔보다는 연결성이 중요해지고 사회가 굉장히 다른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계속 더 해야 되는 일이고 무엇은 중단해도 되는 일이며 무엇은 이제 끝내도 되는 일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두 분의 삶도 보세요. 두 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방송. 네. 자, 근데 그 방송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큰 범주의 이름이지 여기서 내가 하는 건 도대체 평가를 하는 걸까? 아니면 논평을 하는 걸까? 질문 아니면 요정. 그렇죠. 질문. 네. 질문 요정. 그러니까 이게- 요정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요정. 네. 질문 요정. 보니까 곤란할 때 이렇게 고개를 석고대제 하듯이 오늘 여러 번 석고대제하고 가십니다. 질문 우리 교수님. 요정. 이렇게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도 이걸 많이 해서 석고대제. 저 지도 교수님이 예전 지도 교수님 넌 2조 판서냐? 이게 습관이시구나 이분이. 아니 되옵니다. 하도 이걸 많이 한다고. 네, 그 포지션을 생각하라. 네. 질문 요정. 자, 질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땅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세 마지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질문은 고앤 스톱 그다음에 노고가 다 있어야 돼요. 고는 갈 때 가고 네. 스톱은 하던 걸 멈추고 그쵸. 노고는 뭡니까? 안 갈 때 안 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예. 오윤혜 씨. 그러니까 그게 적정한 삶이에요. 질문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 네. 질문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선 그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성이 좋은 상황. 이게 예전에는 좋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중용되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하던 시절이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사실 19세기, 20세기만 해도 질문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답을 빨리 외우는 사람. 그쵸. 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지. 근데 지금 보면
연결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하게 쌓인 사회에서는 자, 챗GPT가 뭘 알려줍니까? 대답은 걔가 진짜 잘하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걔의 질문의 답이 수준이 완전 완전 달라지죠. 질문이 어려워. 네,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그 최근에 일련의 그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 이런 이 흐름들은 네. 이제는 기계한테도 똑똑한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지만 질문을. 내가 원하는 답을 답을 얻을 수 얻는. 있거든. 그러면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네. 예,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 뇌에서요. 이런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부터 아, 이런 건 굳이 여기다 포함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 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니까 고, 노고, 그다음에 스톱. 우리는 고의 반대말이 스톱이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고와 스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 해야 되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굳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 가도 되잖아 그거는. 이런 거 노고 시스템이에요. 노고 시스템이에요. 하던 걸 멈추는 건 스톱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고와 스톱만 있는 게 아니라 노고 가지 않는 것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고 맞아요.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고 시스템만 강조하던 시대에서는 중요하지 않던 게 질문이었는데 이게 연결성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질문을 많이 하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거, 안 갈 거, 스톱할 거 다 이런 걸 이루어지니까 그게 적정한 거예요. 아. 그런 걸 적정한 거라고 하죠. 맥시마이제이션이 적정한 아니죠. 살고 예, 있네. 예. 최대화된 극대화된 질문 이런 건 잘 안 쓰죠. 네. 극대화된 질문이라 우리는 적절한 질문이라고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적절한 질문이라고 하지. 예, 이게 최대화된 극대화된 질문이라고 표현 안 쓰죠. 네. 그건 생산이라는 데 쓰죠. 극대화된 생산, 최대화된 이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질문 요정께서도 이제 바로 뭐냐? 이런 적정한 밸런스, 생각의 밸런스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윤혜 씨를 어떤 분들이 네. 천재 아니냐. 왜냐면 이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인지가 다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질문으로 내뱉는 거니까 언니도 모르게 뇌에서는 이미 다 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답니다. 그 그럴까요? 천재에 대한 정의가 네. 연산 능력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오. 제 구구단 잘 못 외우거든요. 38에 뭐야? 해봐. 37에 바로 안 나오지. 24, 27.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확실히 그렇긴 하네. 정보도 워낙 많고 진짜 우리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도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골라줬으면 좋겠는 마음 들 때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오정TV에서 골라주는 물건, 골라주는 광고하는 업체만 구매하셔도 맞아. 어느 정도 적정한 삶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일주일에 네. 2번은 부르신다는 대리운전. 네.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쌍둥이 대리운전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 쌍둥이 대리운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희가 대기업 거 쓰다가 가격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쌍둥이, 춘천할 네, 때마다 적립금도 쌓이고 네. 이미 여러분들 어플을 깔자마자 10,000원 적립금이 쌓입니다. 어. 보통 적립금 쌓이면 다음 회차부터 이용 가능한데 그래서 제일 짜증나.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지금 깔고 계십니다. 쌍둥이 대리운전. 제가 어제 깔지 마라, 이제- 깔지 마. 우리가 추천해야지. 그래야 2,000원 받고 10,000원 적립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네. 쌍둥이 대리운전 10년 동안 이 보너스를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그래서 쌍둥이 대리운전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까시고 바로 그 배경화면에 추천하시겠습니까? 추천도 너무 편리한 시스템은 돼 있어서 내 친구나 내 카톡 아내 메시지로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내 친구나 내 아내한테 바로 보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천 수당도 5% 적립해드리고 이용 시마다 10%까지 적립을 해드리니까 네. 요거는 내가 매번 이용할수록 정말 이 새는 돈을 막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그 대기업 대리운전 앱 있잖아요. 제가 거기랑 이제 딱 같은 장소를 비교해서 대리운전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이 쌍둥이 대리운전이 저렴한데 이건 뭐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적립률도 높고 그리고 금액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쌍둥이 대리운전입니다. 저희가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이게 가입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네, 쌍둥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자, 술 먹고 나면은 숙취에 시달립니다. 네, 너무 그럴 때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데 네. 해장국도 없을 때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산삼시대 2포 정도만 먹고 자도 아주 그 다음날 개운하게 깨실 수가 있습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리산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만든 산삼시대. 한 박스가 7년근 산양산삼 15뿌리 분량이고 사포닌 함량도 압도적입니다. 합성 첨가물 제로, 국내산 천연원료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단돈 18만 원에 1+1 2박스. 홍삼값도 안 되는 가격이지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산삼 순백 10병 추가 증정. 안 사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서든 이런 제품을 이런 조건 이하로 사실 수 있다면 10배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분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보물을 선물하세요. 문의 전화 1666-0045.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진짜 그냥 면역력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주변에 은근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알러지 생겨? 없던 알러지가 생겨 내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안 아프시거든. 우리 곰돌이 경희 교수님은 네, 네. 아프지 밥을 워낙 튼튼해. 건강하게 새끼 밥만 챙겨주면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상한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드셔서 면역력이 뭔가 좋아진 것 같아. 저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상한 네. 음식 바로 가능합니까 소화가? 밥 그냥 먹는데 엄마 이거 맛이 없어요. 그랬더니 상하려고 버리려고 놨던 거예요. 그걸 왜 먹냐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런 거 알았어요. 자 여러분 상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 탈나시면 네. 안 되니까 네. 자 산삼시대로 여러분들 가성비 있게 면역력 올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 지금 산양삼 추출액이 국내산 다 70% 국내산이야. 들어있고요. 도라지. 도라지 농축액, 홍삼. 6년금 홍삼 농축액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7년근이 가장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 요것들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국내산 원료고 합성 첨가물 넣지 않았으니까 네. 건강하고 좀 가성비 있는 제품 찾으신다면은 네이버 또는 저희 댓글 링크창에 산삼 시대 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정TV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셔야지 사은품 혜택도 있고 쇼핑백도 드리고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김경희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이제 강연하신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쭉 찾아보면 네. 행복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를 좀 하시잖아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방금 전에 답을 다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왜요? 네.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알아내야죠. 어떻게 알아내요? 적어야죠. 뭘 했을 때 내가 기쁘고 적어야죠. 즐거운지, 적어야죠. 적어야죠. 뭘 좋아하는지. 네, 적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안 적으면 까먹잖아요. 근데요, 교수님 생각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는 방송 일 즐겁게 되게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통 이제 경력 단절된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는 좋겠다.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나는 아직도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록하는 사람만 행복해집니다. 기록이요? 예. 기록하는 사람은 진짜로 적은 비용으로도 극대화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내가 행복할 때마다 적는 거예요. 그 느낌.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에는 대학생들한테 네, 이게 80년대 요? 학교 수첩 같은 걸 줬어요. 학교 수첩이요? 학교 수첩. 네. 그 예, 회사 예. 수첩처럼. 네, 그런 것들 오. 줬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저 근데 거기다 애들은 뭐 다 무리하면서 뭐 토플 몇 점 받을 계획 뭐 이런 거 막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첫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난생 처음 닭발 섭취 여기 써놨어. 먹는데 처음, 진심이네. 닭발 섭취. 네. 네. 닭발 좋아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 제기시장이라는 곳에서 네. 난생 처음.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도시락 주로 먹고 그래서 네.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일이 없잖아요. 난생 처음 닭발 섭취. 네. 머리 쭈뼛 탈 정도로 즐거움. 여기 써 있어요. 머리 쭈뼛 탈 정도로. 뭐 혹시 소주랑 같이 드셨어요?
소주도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소주를 언제 처음 먹었냐면 그때 그 대한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충무로에. 충무로에 있던. 지금도 있나? 네. 대한극장 앞에서 처음으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에 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여사친이라 그러죠. 네. 여사친인 덕선여대 다니는 친구랑 같이 난생 처음 또 떡볶이에 소주 마셨어요. 아, 죽인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그 날이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이 돼요. 그 제기시장에서 닭발을 처음 먹은 날은 굉장히 날이 건조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대한극장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난생처럼 소주 한 잔을 딱 먹었는데 그 쌉싸름한 맛을 느꼈던 날은 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자, 날씨까지 다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날 닭발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때 내 당시에 세포가 내가 기억하고 있기 느꼈던 때문에. 행복에 대한 네, 기억을 네. 몇십 년 지났죠? 지금 30 꽤 많이 지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쵸. 기억이 난다. 기분이 네, 내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 기업의 연수 시설 하나가 충무로에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그 충무로에 있는 그 기업 연수원을 가면 바로 제가 거기서 불과 200m만 그 대로로 나가면 충무로로 나가면 그때 그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 집은 없어졌지만 네. 어쨌든 네, 그 기억이. 네, 기억이 나서 친구랑 불러서 떡볶이 한 접시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먹어요. 네, 마음이 많이 행복해져요. 오. 제가 적었기 때문에 그게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은 이제 워낙 노트 필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아니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을 해둔다. 이거는 어때요? 그 질문을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했는 네. 정말 많이 연구를 했어요. 메모를. 종이가 나요. 아,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내 손이 느끼거든요. 감각적으로. 물론 저기 적으시는 게 안 적으시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낫지만 네. 우리가 종이에 적으면 생각이 물질처럼 남아요. 진짜? 그래서 왜 그 우리가 결심하면 굵은 종이에 왜 우리가 굵은 종이에 꾹꾹 눌렀으면 그 느낌도 있죠. 네. 그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종이를 가지라는 뜻이요. 매년 무조건 전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사잖아. 사거든. 그래서 어. 맨 앞표지에 뭐라고 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었다라는 것처럼 적어요. 이제 내가 이미 그거를 경험한 것처럼. 왜냐면은 사실 돈이 얼만큼 모였을 때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그치.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어디 뭐 하와이로 일주일 동안 온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너무 행복했다. 그걸 경험한 거죠. 왜냐면 과거에 이제 행복했다까지 적는 거야? 행복하다. 오. 그래서 너무 이런 삶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10가지 정도를 적는 거야.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를 제가 한 10년을 넘게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바로 그 해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2, 3년 전에 썼던 것들이 결국 이루어져? 내가 그거를 이루어지는 거야. 와. 펜이랑 이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매번 메모하진 못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고 좋고 이랬던 기록을 꼭 이렇게 글씨로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돌아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게 진짜 이루어졌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게 마법 같아서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죠. 게다가 이걸 미래 시제, 네. 과거 시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하니까 이상한 건가, 나는? 아니요. 나 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거 쓰는 순간만큼 내가 그게 이루어진 것 같고 네.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나 마음이 집 써야지. 들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수상소감 쓰라 그래요. 안 받았는데도요? 예. 오. 네가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무슨 학술상을 받았어. 수상소감 써. 그럼 애들이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쓰라니까. 예. 나도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 어떻게 될지 맨날 매해 쓴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심지어 저는 노벨 경제학상 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그 수상소감문을 써요. 그냥 이제 일종의 설레발이잖아요. 설레발인데 그걸 쓰면 굉장히 재밌게도 행동이 거기에 맞게 자꾸 기억을 하니까 2, 3년 내에 그 해 못 가더라도 다시 간다는 게 하와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맞아요. 여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도 지나치지 않고 더 하게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수상소감문을 왜 자꾸 학생들한테 쓰게 하고 저도 쓰냐면 그러면 논문을 더 읽어요. 공부를 더 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네, 노력이 네, 네.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각고의 그 아주 결연한 의지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사람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막 되게 중요하죠. 너 뭐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혹은 뭐 좋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 너 뭐 이렇게 노력해 하면은 되게 하기 싫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를 노력하게 만드네.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직업을 가져본 것처럼 행동하는 거. 네, 그 직업을 한번 가져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직업이 꿈이 돼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마치 조종사가 된 것처럼. 네, 그 직업 네, 체험하는 네.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꽤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그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네. 제약회사의 광고를 봐도 네. 누구는 그냥 모델이 누군지만 보는데 저건 무슨 약일까? 밑에 뭐 어떤 게 써 있지? 막 이런 걸 또 보게 만드는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는 행위들. 너무 근데 신기하다. 아이들은 하죠. 자꾸 의사 선생님 흉내 내보고 맞아. 선생님 흉내를 내보고. 진심이에요. 네. 똑바로 안 놓으면 때려. 지금 똑바로 놓으라고 주사 놔야 된다고. 심지어 더 어렸을 때는 어떤 뭐 소방관이나 뭐 맞아요. 의사 이런 게 아니라 소방차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맞아. 진짜 신기해. 아이들은 그 정도로 순수한 거지.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아이들 관련된 책도 쓰셨는데 0.1%의 비밀? 제가 요즘에 경제학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들의 연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새로운 문을 열는 이미 무슨 AI가 올해 12월에 챗 GPT가 생겼지만 지금 7월인데도 버전 4까지 나왔고 이제 세상이 너무나 힘들게 바뀌기 때문에 이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어떤 직업이 유망하냐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냥 애들에게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게 해야 되고 자꾸 궁금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도 예전에는 공교육, 사교육에서 이걸 많이 명확하게 갈랐고 그 다음에 공교육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오히려 더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그러니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냥 교육이 네. 교육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이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교육이 영어로 에듀케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머신, AI, 뭐 딥, 앞 뒤에 붙는 말은 다 러닝이에요. 딥 러닝이 러닝, 들어. 그렇네. 이러닝. 네네네. 근데 에듀케이션이랑 러닝이랑 뭐가 다르냐?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심리학자들이 고민했던 단어인데 AI 뒤에 머신 다음에 뭘 붙일까를 정말 거의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러닝이라고 붙였거든요. 아, 그래요? 에듀케이션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선생님이 학생을,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네. 왜냐하면 과거 시대에는 부모, 선생님, 직장 상사만 알고 있었고 후속 세대는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양쪽 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일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니까. 일방향으로 가면 그 시스템이 싫어요, 사람들이. 그럼 지금의 교육은 애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다 알려준 대로 애들이 다 그러니까 학습하잖아요. 그거면 모든 데서 그게 공리든 사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런 교육은 교육은 이제 맞지가 않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실을 근데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은 되게 토론식 수업하는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고 일방적인 사교육이 아닌 뭐 열심히 다들 뛰어놀고 뭔가 신체와 정신 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은 뭐 국제학교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내가 그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없는 학교밖에 없는 아니면 거예요. 아예 시골로 가든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든지.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시골에 가서 예를 들면 사교육 없는 데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대학까지 진학을 했을 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학을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시스템이 안정화된 시스템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서 갈수 좋은 있을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붙는단 말이죠. 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고요. 네. 등록고는 등록고대로의 장점이 있고 시골 학교는 또 시골 학교의 장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거는 그것 자체로 성립이 불가능한 네.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좋다 그래요. 핵심은 뭐냐는 거죠. 핵심. 핵심은 뭐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듀케이션, 교육이란 단어보다 러닝, 학습이란 단어가 훨씬 더 우리 주위에서 요새 많이 쓰이죠. 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러닝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분이서 대화하는데 오씨 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예, 그러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처음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한 사람은 더 알고 많이 알고 있었고 적게 알고 있었을 텐데 역전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우연성이 상당히 가미가 되면서 학습이 러닝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그런 머신러닝들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방금 전에 호기심이라고 하셨죠. 네. 호기심이 왜 생길까요? 호기심. 자, 지금부터 호기심을 가져봅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네. 뭔가를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 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자, 호기심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경험하고 내가 많이 보면서 가지는 그 호기심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선택적으로 보이는구나. 내가 관심 있는 그렇죠. 분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랜드 캐년의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그 풍광을 보면서 와 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대자연의 풍광을 보면서 와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오, 야 저런 표정도 짓네 막 이러면서 네. 저런 게 경외감이라는 거구만.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 나와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호기심이 어디 있느냐, 호기심이 진짜 중요한 시대의 키워드라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하죠. 맞아. 어떻게 그런데 만들어요? 그 호기심이 나는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내 자녀나 나의 어쨌든 그 학생들이 어디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다양한 경험 네. 나오죠. 또 다른 절반이 있어요. 뭐요? 그게 바로 뭐냐? 경험이 반. 자 보세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냐 이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질문을 존중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남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소양과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귀담아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그 거예요? 과정에서 진짜 자기가 꽂히는 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엉뚱해 보이는 질문, 네. 어이없어 보이는 질문. 막 예를 들어서 야 이 책에서는 뭐 이런 세로 소개가 됐는데 야 이래서 Y잖아라고 하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은 야 그래서 그 다음에 X 제곱이었구만 얘기 안 해준 것도 턱하고 나오죠. 네. 근데 진짜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얘는 왜 이렇게 쬐끔해? 막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대부분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게 왜 작지? 근데 그게? 궁금해지는. 네, 그게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있지. 예, 예. 걔는 아마도 기호학이나 아니면 수식에 관련된 학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왜 작을까? 왜 느낌표는 왜 굳이 느낌표일까? 그런 거는 엉뚱한 질문. 네.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그 질문이 딱 나오면 입에서 비읍시읒이 나와요. 네, 그 X 옆에 있는 이놈 왜 작아? 또 시작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네. 해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 그렇죠. 능력? 역할, 능력 어디가 되게 필요한 그게 바로 뭐냐면 통역가로 좀 데리고 다니세요, 좀 데리고 우은혜 씨를. 다니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 빠진 거 다 보이는데. 걱정 마세요, 교수님. 모션 의원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지금 잠깐 보이니 정수리에 네. 자꾸 내가 위축되게 위축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모션 의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봐봐요, 광고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르시시즘이 안 생기게 없을 수가 생겼냐고. 없지. 자, 강남역 10번 네. 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절개만을 해온 곳이 바로 모션 의원인데 맞아요.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심고 내일 출근이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적으셨어. 모션 의원. 자, 오정 TV만을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오정 TV 보고 상담 신청
신청했어요 하시면 심지어 상담은 무료고 네. 가격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션 우에는 특징이 있죠. 왜냐면은 서양인들한테까지 어. 너무나 글로벌하게 인정받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서양인들은 뭐가 얇아서 훨씬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양인들 모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모션 의원에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 보증까지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는 모션 의원에 한번 믿고 맡겨보시기를. 특히 네. 남자분들 머리빨이 제일 중요하잖아. 40대 남성 중에 자신의 탈모 혹은 이제 뭐 약간 머리 이런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네. 고민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실걸요? 네, 당연하죠. 네. 여러분들 돈과 시간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모션 의원 가셔서 한 10살은 젊어 보이실 수 있도록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조금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소중이를 또 아. 아주 잘 케어해 줄 만한 그런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버텍스? 저희 버텍스 넘버원. M존 케어. 이제 남자분들이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은 욕실에 M존 케어가 있다. 그래, 맞아. 그럼 이 남자 진짜 관리하는 남자는 이런 게 있거든요. 매일 이제 우리가 샤워하잖아요. 네. 매일 샤워하시죠? 오늘 샤워하고 오셨죠? 예, 예, 머리도 예, 감고 예. 오시고. 오늘 또 땀도 많이 흘리셨으니까 집에 가서 또 깨끗하게 씻으셔야지. 그렇지까.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는 정말 땀이 여기저기 많이 차는데 M존 케어에는 천연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네. 관리할 수 있는 샤워 제품입니다. 네. 우리 소중한 곳만을 위한 샤워 제품이죠. 버텍스 넘버원은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원료로 만든 바디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썼던 제품입니다. 버텍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우리 집의 욕실에 있는 용품들을 버텍스 넘버원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것도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셔야 할 샘플 키트. 지금 청담 SSG에도 입점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버텍스 넘버원으로 쫙 바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역할 능력이 네, 뭡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보다 심지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내 아이와 많이 다른 아이들이 하는 그 엉뚱한 질문을 같이 무시하지 기기로. 않는. 네,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0.1%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옆에서 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 이런 띨띨한 질문이 있나 이럴 때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그러게 그 왜 그러냐? 네, 이런 식으로 0.1% 이렇게 나와요. 애들은 네. 받아들이는구나. 예, 다른 아이들은 에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엉뚱이가 이런 모질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을 그게 왜 진짜 그 X 옆에는 이거 왜 짝냐 진짜 그러니까 남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그 습관을 부모가 거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성격은 타고나죠. 네. 그 태도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태도는 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나 닭사도 닭사 돋았어?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맞네. 진짜. 왜 이렇게 똑똑해. 죄송합니다. 또 이접한서병 나왔네. 아니, 왜냐면은 모든 것들을 약간 우리 기준에서 좀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뭐 때도 경험 많이 해주고 막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태도, 소양, 성품 이런 것들. 인간이 돼야 되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그 말이잖아요. 양육의 말씀들이죠. 네. 근데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뭐 바르게 살아라고 하면 또 그 한편에 부모의 또 불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아이가 맨날 퍼주고 살까.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뺏기고. 하다가는 착하다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가니까 맞아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너보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질문을 했는데도 무시하지 않아서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뭐 이런 얘기. 그쵸. 되게 하는 일이 다르거나 다른 그 공부를 하는 친구가 와서 물어봤는데도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대답을 잘해주니까 되게 멋지다야. 이런 훨씬 더 구체적인 칭찬들이 있어요. 보통 엄마들은 성적 좀 떨어진 애랑 어울릴까봐 눈에 그러니까. 불을 켜고 네. 야 너 쟤랑 놀지 마. 막 쟤 또 놀이터 왔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가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위권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진짜요? 어중간한 상위권. 네. 가장 좋은 방법. 이도저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정말 왜 학자로서 노벨상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뭐 그냥 이런 건 뭐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존스 홉킨스의 이대열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대열 교수님은 뇌과학자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진짜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학이 아니라 그분이 말 걸면 석학. 상대방이 석학. 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강연 프로그램 그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식당에서 홀서빙하던 어떤 분이 뇌에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물어보신 질문이 뭐냐면요. 거기가 돼지갈비 먹는데요. 네. 돼지갈비 먹을 때 뇌에서 변화가 있어요? 네,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질문도 그러게요.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구나. 네. 생각해보게 되고. 돼지갈비 먹을 때 까지는 연구를 안 소갈비 해봤는데. 먹을 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대일 교수님은. 그게 모든 0.1%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네, 공통점이에요. 어떤 질문도 허투루 듣지 않고 한번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존중이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있어요. 되는 거군요. 그게 없잖아요. 네, 10%까지는 가요. 아, 네, 근데 그 위로 못 가요. 못 가요. 야, 네, 네. 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약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나 뭔가 그냥 힐링되는 저번문이 아니라 느낌이야. 뭔가 되게 통찰이 느껴지면서 너무 괜찮다 이분. 진짜 매력 덩어리네. 수련과 공부와 많은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좀 자신을 많이 다듬어 가신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겠지. 이러시진 않으셨죠? 어우, 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올리는 그 수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자든 기업인이든 아니면 그냥 생활 속에 있는 뭐 네. 저희 아주대학교 앞에 있는 뭐 콩나물 떡볶이집 사장님이든 뭐 어쨌든 그 고수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량의 고수가 아니라 그 인품과 성품의 고수들. 근데 그걸 알아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계속.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죠, 저도 지금. 예, 안 되니까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건 있어요. 아, 오늘 저 사람한테 난 뭘 배울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요? 예, 뭘 배울까?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만 아니면 저분한테 오늘 뭘 배울까? 예, 배울 게 있을 예, 것이다. 분명 있죠. 유승범 씨 나온 영화 중에 이제 그게 뭐지? 무림소녀인가?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경찰관이었던 유승범 씨가 이제 무술의 고수가 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영화 중 초반부에 처음에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행상을 하시는 분부터 배달을 하시는 분까지 다 자기의 숨겨진 고수가 하나씩의 비기가 있는 있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이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호인이야. 그래서 교수님의 이런 성향 덕분에 우리 오정TV까지 나오게 되신 겁니다. 이제 한번 발을 들여 놓으셨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한 정기적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저는 애청자로 왔습니다. 댓글만 많이 쓰면 뭐 조회수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셔가지고 네.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오정TV에 나와서 조회수 한 100만 회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궁금한 점 요즘 이런 게 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TV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표현 쓰거든요. 평상시에 500rpm으로 돌던 뇌가 3000rpm으로 돌아간다. 오늘요? 오, 활성화됐어 내가. 오늘 거의 한 1만 rpm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희는 교수님의 매력에 더 빠졌고 아유. 진짜 교수님의 아, 이게 매력을 진짜 선보여야지, 100배 됐다. 많은 네, 분들이 또 흠뻑 빠지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전 오늘 확실히 치유가 됐습니다. 네네네. 저는 흠뻑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잊지 마시고 우리 교수님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웃음소리 어떻게 더 시원하게 웃어보세요. 누가 혼내요? 아닌데.